10년. 한서진이 남편을 위해 바친 시간입니다.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병원 뒷바라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스타 의사가 되자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도연이가 전국민 의사가 됐는데 너 같은 촌스러운 며느리로는 안 돼.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동의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 있어.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건 알지만 이제는 달라. 10년 결혼 생활. 그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남편이 스타 의사가 된 게 부부가 이혼까지 해야 하는 일인 건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오늘 사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30분, 한서진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선 서진은 거실로 향했죠.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방 조명을 켜자 하얀 불빛이 깔끔하게 정돈된 부엌을 비췄습니다. 서진은 냉장고를 열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윤도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그리고 잡곡밥까지. 서진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1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던 그 손은 이제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있었죠. 도마 위에서 팔을 썰며 서진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서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서 도연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슬랙스에 와이셔츠를 입은 도연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방송 촬영 있는 거 맞죠? 응, 오전 9시에 방송국 들어가야 해. 아침 준비해줘서 고마워. 도연은 식탁에 앉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를 보며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최고야. 방송국 식당 음식은 맛이 없어서 말이야. 에이, 그래도 방송국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된 거 못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서진은 남편 옆에 앉으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는 서서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연은 거실로 가서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도연 옆으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도연의 손이 조금 서툴러 보였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살짝 밀어내고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주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왔어. 정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다 원장님 실력이죠.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야. 당신이 병원 살림 다 챙겨주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내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잖아.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넥타이를 다 매고 나자 도연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도연은 이제 완전히 방송에 나갈 준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현관까지 따라가며 도연의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오늘 방송 잘하고 와요. 저녁에는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글쎄, 촬영 끝나고 광고주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혼자 먹어.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서진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도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도연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 남편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광고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도연은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의사, 윤도연이 추천합니다. 광고 속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면 속 도연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 박영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요즘 매일 아들 자랑을 하러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진아, 봤어? 우리 도연이 오늘 아침 방송 나왔더라고. 친구들이 다 연락했어. 네, 어머니. 잘 봤어요. 이제 우리 아들 완전 연예인이야. 의사인데 방송까지 나가고 광고까지 찍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서진아.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도연이 너무 바쁜 것 같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 최선? 그게 최선이야? 도연이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데?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 도연은 된장찌개까지 다 먹고 갔는데 영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 병원도 이제 완전 대박이잖아. 예약이 석 달씩 밀린대. 우리 집은 이제 상류층이야, 상류층.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류층?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역시나 광고주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은 혼자 밥을 떠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도연이 출연한다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은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도연의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도연은 능숙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든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도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병원 일에 방송까지 하시면 개인 시간이 있으세요? 도연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솔직히 말하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죠. 지금은 일에 집중하느라 결혼 생활이 좀 소홀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스튜디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부인이 서운하시겠어요. 그래도 원장님 같은 분이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도연은 손을 저으며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보상해 드려야죠. 화면 속 도연의 모습을 보며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소홀하다는 말을 방송에서 저렇게 가볍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서진은 밥그릇을 밀어내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여러 개의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모두 어젯밤 방송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남편 도연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 의사 윤도연, 결혼 생활 소홀 고백 네티즌 반응 폭발. 서진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인 불쌍하네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의사 남편 둔 게 어디예요? 돈은 잘 벌잖아요. 저 정도 남자면 바람 피울 것 같은데요?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전 10시쯤 또다시 시어머니 영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 네, 어머니. 봤습니다. 그럼 다 알겠네. 이제 도연이가 전국민 의사가 됐어. 텔레비전에 나오고 광고 찍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유명인이 됐단 말이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도연이한테는 너 같은 촌스러운 며느리로는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촌스러운 며느리.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도연이 주변에 이제 연예인들, 재벌 2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너무 평범해.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격이 안 맞는다고.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격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연 씨 위해 제 인생을 바쳤어요. 간호사 일도 그만두고 병원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잖아요. 알아, 안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도연이 인생의 전성기가 왔어. 지금이 도연이가 더 높이 올라갈 시기라고.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가 정리해줘야 도연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시어머니가 직접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연 씨한테 직접 들어야죠. 도연이도 동의했어. 내가 먼저 애기하는 게 낫겠다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연도 동의했다. 남편도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자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제 새로 만나야 해. 재벌집 딸이든 아니면 방송국 사람이든. 그래야 도연이가 더 성공할 수 있어. 너도 도연이를 사랑한다면 이해해줘야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이해하라니. 이게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라는 걸 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서진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말씀하셨구나. 당신도 동의했다면서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서진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리가 있다고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혼하자는 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방송 스케줄에, 병원 일에, 광고 촬영까지. 나는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건 알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너와는 맞지 않는 세상이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 온 세상이 이제는 서진에게 맞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고 온화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혼해드리죠. 도연은 서진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을 차리는 일상.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마주쳐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영자가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영자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실로 들어오며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거기 있어?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서진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자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봐.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고 가려고.
서진은 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서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위자료도 있고 재산 분할도 있어. 우리가 넉넉하게 줄게. 그러니까 내가 도장만 찍어주면 돼. 영자는 마치 사업 계약서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10년 넘게 함께 산 결혼 생활의 값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정리해줘야 도연이가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너도 알잖아. 도연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서진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그 새 인생이라는 거, 혹시 최수연이랑 함께하는 인생 말씀하시는 거죠? 순간 영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수연. 그 이름이 나오자 영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이름 알고 계시죠? 도연씨 병원 홍보팀장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영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병원 회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잊으셨어요? 원장님이 방송 나가기 전까지 제가 병원 살림 다 챙겼잖아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일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영자는 그 상자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수연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에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요. 서진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영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영자는 그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홍보팀장 월급이 따로 있는데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죠? 이유가 뭘까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호텔 숙박 내역, 레스토랑 영수증, 명품 구매 기록, 모두 도연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도연 씨가 최수연이랑 함께 다닌 곳들이에요. 제주도 리조트, 강남 호텔, 청담동 레스토랑.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아. 이건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최수연이 병원에서 나오는 걸 따라가 봤죠. 도연 씨랑 같이 차 타고 가는 것도 봤고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혼 합의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이혼 도장 찍어드릴게요. 영자는 서진의 말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다음 말에 영자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뭔데? 오늘부로 두 분 인생도 끝이에요. 도연 씨랑 어머니 둘 다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하고 깨끗한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이제 됐죠? 원하시던 거 해드렸어요. 서진은 서류를 영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영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제가 집 정리할 게 많아서요. 영자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챙겨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소라.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의료 전문 PR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이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소라야,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나 복수하고 싶어. 뭐? 복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완벽하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아무도 손댈 수 없게. 그렇게 복수하고 싶어. 이소라는 서진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오빠 얘기야? 응.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어머니. 그리고 최수연이라는 여자까지. 3명 다. 서진아, 무슨 일 있었어? 자세히 얘기해봐. 서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일, 도연의 배신, 최수연과의 불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소라는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정말. 서진아, 내가 도와줄게. 내일 당장 만나자. 고마워, 소라야.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도 그 노을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서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서진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강남에 있는 이소라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자리 잡은 이소라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이소라는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서진아.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이소라는 서진을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정리한 도연의 병원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남편 병원 자료야. 내가 회계 관리할 때 모아둔 거. 이소라는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광고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소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서진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여기 봐. 이 계약서 좀 이상해. 이소라가 가리킨 서류는 병원 홍보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 계약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여기 보면 이 연예인이 병원에서 실제로 시술을 받은 것처럼 촬영했잖아. 근데 이 사람 실제로 시술 받은 기록이 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단 한 번도 우리 병원에 온 적 없어. 그냥 돈 받고 촬영만 한 거야. 이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완전 허위 광고잖아. 게다가 여기 보면 진료 보조로 등장한 사람들도 전부 모델이야.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단지 병원 회계만 관리했을 뿐 광고 촬영 현장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법이야? 당연하지. 의료법 위반이야. 의사가 아닌 사람을 의료진처럼 보이게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거든. 이소라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시술 후기 관련 자료였습니다. 이소라는 그것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 여기 환자 후기라고 올라온 것들 있잖아. 이거 전부 조작된 거야. 어떻게 알아? 여기 보면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으로 후기를 올렸어. 그리고 이 사진들 전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야. 실제 환자 사진이 아니라고. 서진은 그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병원이 이렇게까지 부정직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소라는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이거면 충분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있어. 정말? 응. 의료법 위반은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야. 특히 허위 광고랑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원 폐쇄까지 갈 수 있거든.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 폐쇄. 그 말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빼앗은 여자. 그들이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라야, 해줘. 신고해줘. 확실해? 한번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확실해. 이제 뒤돌아볼 것도 없어. 이소라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너는 집에 가서 쉬어. 곧 결과 나올 거야. 서진은 이소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속 어딘가에서 도연도 지금 일하고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저녁 도연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광고주와의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능숙하게 광고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우리 제품 매출이 30%나 올랐습니다. 역시 스타의 힘은 대단해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좋은 제품을 소개한 것뿐이죠. 광고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도연도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최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수연은 우아하게 걸어와 도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참이에요. 광고주는 수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도연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로 바꿨습니다. 원장님, 부인이신가요? 광고주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수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랑은 그냥 서로 정리 중입니다. 방송 일에 집중하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해합니다. 성공한 남자에겐 그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광고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스타네요, 원장님. 온 나라가 다 당신을 알잖아요.
도연은 수연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는 느낌. 그것이 도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왔대요. 갑자기 조사하러 왔다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그 단어만으로도 도연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관들이 진료실 안에 있었습니다. 윤도현 원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보건복지부 의료감사팀입니다. 귀 병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사관은 공문서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허위 광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조. 빼곡하게 적힌 혐의 내용들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일단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죠. 병원 광고 관련 계약서, 환자 기록, 회계 장부 전부요. 조사관들은 체계적으로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시간,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방송 출연으로 스타 의사 반열에 오른 윤도현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와 무자격자를 의료진처럼 보이게 한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병원 전경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들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건강제품을 홍보하던 모습, 예능 프로그램에서 농담을 던지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윤도현이었습니다. 기사 댓글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채워졌습니다. 역시 방송 나오는 의사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 환자들 우롱한 거잖아. 의사 자격 박탈해야 해. 돈만 밝히는 사람이 의사하면 안 되지. 부인한테도 잘못했을 것 같은데?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도연의 과거 방송 출연 장면들이 하나씩 재조명되며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SNS에서는 도연을 패러디한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병원 원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자신에 대한 악플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연은 도연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조사가 들어오고 언론에 알려지고 당신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서류 처리도 엉망이고 광고 계약도 불법으로 했으면서.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집어들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더 못 다니겠어요. 제 경력에 흠집 날 수는 없거든요. 수연아, 잠깐만. 도연이 손을 뻗었지만 수연은 뿌리쳤습니다. 이건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욕심부린 대가예요. 서진 씨한테 잘못한 거 천벌 받는 거라고요.
수연은 그 말을 남기고 원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빈 원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송국 PD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PD님.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주 예정됐던 방송 출연 취소됐어요. 네. 왜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시청자들 여론도 안 좋고 방송국 입장도 있고요. 일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는 출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송 출연 취소. 그것은 곧 스타의 지위를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PD님, 제가 해명할 기회라도. 해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전화들이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광고주들이었습니다. 모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였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광고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약금은 저희가 물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도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들이 병원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병원 안을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원장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연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영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도연의 얼굴이 크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에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데. 영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떡하니?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돈은 다 어떻게 되고. 영자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자의 몸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도연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5분 후 영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도 명예도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진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의 병원이 난리가 난 모습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환자들이 항의하고 병원 문이 닫히는 장면들. 서진은 그 모습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도연을 보겠네.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도연과 영자, 그리고 수연까지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서진이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한 결말일까? 서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몰락을 보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소라였습니다. 서진아, 뉴스 봤어? 성공했다. 응, 봤어. 목소리가 왜 그래? 후회되니?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이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 복수가 끝나면 다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통해 도연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고 도연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도연의 추락을 보도했습니다. 서진은 그 뉴스들을 보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서진은 누가 보낸 편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잉크가 번진 흔적. 영자가 울면서 쓴 편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이 글을 쓰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단다. 편지는 영자의 진심 어린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평생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살았어. 도연 아버지도 의사였지.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남들한테 부러움 받으며 살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지. 영자의 과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몰랐던 영자의 삶을 편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어. 의사 부인이라고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지. 나는 혼자 도연이를 키워야 했어. 그때부터 나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봤단다. 도연이가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길 바랐고 성공하길 바랐어. 그게 내 전부였어.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자의 집착과 허영심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의사가 되고 병원을 차리고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드디어 내가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되찾았다는 느낌이었지. 그런데 그 행복에 취해서 나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단다. 영자의 글씨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내가 간호사 일 그만두고 병원 뒷바라지하고 나까지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나는 내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어.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한테 이혼하라고 했던 그날 나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 도연이 성공을 지키려고 내 허영을 지키려고 너를 버리라고 했지.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모르고.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편지의 끝부분에는 영자의 현재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단다.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구나. 아들은 망했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게 사라졌어.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도연도 무너졌고 영자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진이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서진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원망과 동정,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복수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영자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층 특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쇠약해진 몸. 서진이 알던 그 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을 보는 순간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영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진아. 영자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다가가 영자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서진은 영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서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받았니? 네, 받았어요. 다 읽었어? 네, 다 읽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10년 넘게 우리 집에서 고생한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잖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영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일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성공만 강조하고 돈과 명예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어. 영자는 자책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잘못은 아니에요. 도연 씨도 선택을 했고 저도 그냥 참고만 있었잖아요. 아니야, 서진아. 내가 참은 건 사랑 때문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짓밟았지. 영자의 말에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강부터 챙기세요. 몸 추스르셔야죠. 서진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줄 자격이 없는데. 자격 같은 것 따지면 우리 둘 다 여기 없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진의 말에 영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복수로 얻은 승리감보다 용서가 주는 평화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의 병실을 나온 서진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용서가 주는 평화. 그것을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쪽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 구겨진 옷, 무너진 어깨, 도연이었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도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도연은 그저 지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문병 왔어요? 응. 매일 와. 근데 어머니가 나보기 싫어하셔. 당연하지. 다 내 잘못이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내일 기자회견 하려고 해요. 제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려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그러지 마. 이미 다 망했어. 더 이상 나한테 상처 주지 마.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도연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요. 도연은 서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나를 완전히 망쳐놓고도 모자라서? 완전히 망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도연 씨가 잘못한 걸 바로잡고 싶었던 거야. 이제 그만하려고.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지나쳐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서진을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윤도현 원장의 전 아내입니다. 서진의 첫마디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남편이었던 윤도현 원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진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윤도현 원장은 스타가 되기 전 누구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응급 환자를 돌봤고 돈 없는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기자들은 서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가고 유명해지면서 그 사람은 변했습니다. 환자보다 돈을, 진료보다 명예를, 가족보다 성공을 우선시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잘못들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로서 당연한 감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만 더 아프더군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도현 원장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원래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세요. 늦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님도 용서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 좋은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장님과 재결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수를 후회하신다면 신고를 취소하실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결합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신고도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다만 용서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서진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서진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기자회견은 모든 뉴스 채널에서 보도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SNS에서는 서진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택한 전 아내의 결단. 잘못은 바로잡되 용서는 한다는 한서진 씨. 스타 의사의 몰락과 한 여성의 성숙한 선택. 여론은 서진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댓글란에는 응원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집 거실에서 기자회견 영상을 봤습니다.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폐업 신고서. 도연은 그 서류를 들고 관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도연은 구청 민원실에 자진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폐업하시는 겁니까? 네,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도연은 구청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도연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봤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인간한테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야 알겠어. 널 잃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의미 없더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도연, 우리는 끝났어요. 이미 법적으로도 끝났고 마음으로도 끝났어요. 도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새봄 재가간호센터 마이너스 마음을 치료하는 곳.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서진은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센터 안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문 일정표와 혈압계, 체온계 같은 기본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피어나는 봄날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첫 방문 일정 확인했어? 이소라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이소라는 서진과 함께 이 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PR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기고 이제는 서진의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응, 확인했어. 오늘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 3곳이랑 거동 불편하신 할아버지 댁 1곳. 서진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혈압계, 혈당 측정기, 간단한 상처 치료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료 행위를 위한 준비물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복지관이랑 미팅 있어. 어르신들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안하려고. 고마워, 소라야. 내가 홍보 쪽 다 맡아줘서 정말 든든해. 서진은 이소라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일정을 챙겨 센터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 박순자 씨가 혼자 살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새봄센터 한서진 간호사예요.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서진 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할머니를 앉히고 서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또 잠을 못 잤어요. 약은 잘 드셨어요? 네, 빠뜨리지 않고 먹었어요. 서진은 혈압계를 꺼내 할머니의 혈압을 쟀습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85. 조금 높았지만 위험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체온도 재고 맥박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조금 올라갔네요. 짠 음식 드셨어요? 아이고, 어제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여 먹었어요. 할머니, 염분 조절 꼭 하셔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식단표 보면서 드세요. 서진은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즘 걱정거리들. 서진은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며 때때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으시게 제가 일주일에 3번 꼭 올게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신청해 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서진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서진은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봤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 복용을 확인하고 상처가 있으면 소독해드리고
무엇보다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오후 4시쯤 마지막 방문을 마치고 서진은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소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복지관 미팅 어떻게 됐어? 대박이야. 우리 센터랑 연계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하기로 했어. 한 달에 50분 정도 담당하게 될 것 같아. 정말 잘 됐다. 서진과 이소라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센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안정 궤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없어서 걱정했지만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서진아, 우편물 왔어. 이소라가 책상 위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영자의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너처럼 봉사하며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하단다. 내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어. 고맙고 사랑한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도 변했습니다. 허영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서진아. 도연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맑고 깨끗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여기를? 너 소식 들었어. 센터 차렸다고. 축하해. 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화초 화분이었습니다. 깨원 선물. 아니, 개소 선물이라고 해야 하나. 늦었지만 받아줘. 서진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소라는 눈치껏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어떻게 지내? 나 지금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보건소 의사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보람 있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기분이 좋더라.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지. 응, 내 덕분이야. 내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이 날 바꿨어.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나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제대로 된 사과.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그리고 배신했지.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 나는 이미 용서했죠. 1년 전에. 그래야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행복해, 서진아. 너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어. 도연 씨도 지금 하시는 일 계속해. 그게 원장님한테 맞는 길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센터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도연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저녁 무렵 서진과 이소라는 센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새봄 재가간호센터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서진은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새봄 재가간호센터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내일 또 열릴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서진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